안녕하세요. 모두의 논술 김정엽 선생님이에요. 제가 요즘에 대학교 수업과 그 여러 가지 수업이 이제 중첩되면서 유튜브 관련해서 너무 소원했다라고 생각하여 이제 좀 주기적으로 이런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업로드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해도 이제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을 잘 모르고 조금 논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좀 주기적으로 좀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업로드하는 내용은 이 논술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좀 업로드를 하는 건데요. 이 첫 번째는 이 논술은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공고를 하겠지만 이 공고 내용을 보면서도 본인이 잘 그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약술, 단답, 논술,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쓴다고 이제 전부 정답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논술의 분야가 이렇게 사실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구분에 의해서 쓰는 문장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성하는 사람도 거기에 맞게 기재를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죠. 이것도 사실 진입 장벽에 해당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약술이라고 하는 것은 채점 기준이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와 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답을 쓰면 맞고 오답을 쓰면 틀림, 이거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약술 같은 경우는 이 필답고사와 매우 유사하거든요. 자, 근데 이 단답형의 기준은 여기까지는 아주 동일합니다. 필답고사와 유사한데 가와 부, 맞는 내용이냐 틀린 내용이냐를 보고 맞냐 틀리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단답의 영역과 약술의 영역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답이라고 하는 건 이것만 보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정답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필답고사의 영역과 완전히 동일한 기준이고요. 약술의 경우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100자에서 300, 조금 더 많으면 400자를 요구하는 기관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00자 이내는 크게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여기에서 300자, 400자로 확장되는 과정은 사실은 좀 많이 다르죠. 300, 400자를 본다는 건 이 맞냐 틀리냐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 정확성도 보고요. 그리고 분량도 어느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했는지 여부도 판단하는 것이 약술논술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분량을 얼마나 정제된 문장에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보는 게 약술이고 맞냐 틀리냐만 보는 게 단답형 논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논술, 이거를 이제 서술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기관에서는 대술이라고도 하고, 이 약술과 논술, 서술을 구분해서 대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명칭을 중술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시간에 의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환경을 알고 있는 정형화된 시험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수의적으로 혹은 이 기관의 이해도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을 시행해왔던 환경 얘네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시간으로 구분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60분의 작성 시간을 주는데 문제가 4~5문제가 나올 때는 사실은 이건 약술 시험을 좀 확장시켜 놓은 형태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논술이라고 해서 뭐 60분 한 문제 그리고 90분 두 문제 그리고 뭐 120분 두 문항 이상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이건 대술 그리고 서술식 논술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논술의 영역으로 이 서술의 영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의 정확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표현의 효율성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중학교 때 우리 시험에서 이런 거 외우고 하잖아요. 내용의 통일성이라든지 문장의 응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해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논술, 서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험을 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논술 분야의 이해도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약술만 보느냐 혹은 단답식 문제만 나오는가 아니면 논술과 서술이 섞여 있는가 물론 이거를 전부 다 내는 기관도 있어요. 아니면은 논술만 보는 기관도 있고 약술 문제로 형성되어 있는 기관도 있고 단답만 보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개를 다 섞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섞기도 하고 이거는 기관의 의도와 시험 양상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기본적으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술식 논술을 지칭하는 말이며 그리고 약술이든 단답이든 제시하는 거에서는 공고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떤 기관이든 공통사항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논술의 분야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